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빈부는 무엇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소득, 투자, 저축, 상속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개는 투자가 가릅니다. 부자와 빈자를 투자가 가르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빈부를 갈랐습니다. 큰 부자는 땅 부자, 작은 부자는 집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식 투자, 증권 회사 미래에셋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그 회장 박현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박현주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대들한테 Z세대 그러죠. 20대들에게 투자를 하느냐 하고 실태를 물어본 데가 있는데 한 10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1, 2년 사이에 투자를 해봤거나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55%였습니다. 그러면 되게 간접 투자나 직접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물어보니까 1000만원 미만이 73%였습니다. 그 중에 100만원 미만도 약 32%. 그러니까 20대들은 지금 부동산 투자할 수 없는 구조고 금융구조가 대개는 1000만원 미만이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소액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역시 부동산은 덩이가 크니까 20대들이 하기에는 힘들겠죠. 아마 코인 같은 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뜸한 셈이죠. 그러면 박현주는 저하고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58년 개띠.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고 광주 출신인데 전라남도. 자, 박현주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먼저 그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광주 제1고를 나왔는데 입시 합격했다는 소식 온 날, 그러니까 대개 16살 안팎이겠죠. 16, 17. 그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락말락 할 때, 사춘기를 막 넘겼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농사를 같이 졌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자녀 교육을 맡으면서 자녀의 교육을 강조하고 대개는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 너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돈 걱정 말아라. 그리고 너는 공부에 전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돈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갔을 때는 너는 1년 동안 학비다, 생활비다, 용돈을 한 번에 줄 테니까, 농촌 사람인데도 아마 한 번에 이렇게 돈을 아니면 빚이라도 내서 줬는지, 이 돈을 가지고 다 필요한 살림살이를 하라. 경제교육을 훈련을 시킨 거죠. 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자립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전주에서 두 아들 다 서울에서 다녔는데 방을 얻는 거 하며 거기에서 용돈을 가지고 자취를 했으니까 무엇을 사서 먹고, 이게 참 부모로서 꽤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돈을 1년치를 한 번에 주는 건 생각 못하죠. 대개 한 달에 한 번 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어떤 부모는 아예 카드를 주어서 그 카드를 쓰면 달달이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카드도 쓰는 금액을 정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도는 넘지 말라고 하되 되게 풍족하게 그냥 그걸 넘겨도 괜찮은,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용돈을 입금해주는 스타일, 카드를 주는 스타일, 카드 한도를 정하는 스타일, 카드 한도 정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대로 쓰라는, 드물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경제교육을 하니까 이 박현주도 돈에 대해서 관념을 멋지게 가졌어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은 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박현주는 돈은 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돈을 되게 좀 멀리해야 할 것, 더러운 것, 필요는 하지만 꼭 필요는 하지만 이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선비적인 금전관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돈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운영 한번 해봐라. 저도 참 진짜 이렇게 전주에서 서울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자취방 하면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그 보증금을 걸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 얻는 것도 두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끼리 하기 참 뭐랄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뭐 방 얻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이사도 같이 해준 스타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강하게 못 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박현주는 돈이 꽃이다 하는 금전적인 관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사는 그 용돈을 받아서 살아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더 자율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1년 단위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금전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 부자는 나쁘다, 부자를 요구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돈은 싫은 것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경제생활을 그렇게 자기 살림을 엄마가 준 거 가지고 한번 하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신, 입학도 전에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철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고려대 경영학과 가니까 특히 돈 버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그 대학 강의의 재미는 별로 못 느끼고 명동이다, 주식시장이다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백할머니라는 사람을 명동에서 이게 사채놀이도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배우고 백희엽 그러더라고요. 백희엽이라는 사람인데 실존했던 사람이고 뭐 사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할머니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실명은 백희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파란 젊은이가 와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와서 배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몇 년간 배우니까 상당히 그 실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알고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거 그 원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몰라서 잃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실천을 못할 때 잃는 거죠. 그리고 거래할 때는 한 번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27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27 안팎 되죠. 저도 박현주는 재수했던데 저는 삼수한 사람이라 대학 졸업하니까 29살 되는 해에 졸업했거든요. 똑같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27살 때 투자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32살 때 우리나라 증권가의 최연소 지점장이 됐다는데 지점장이 되면 뭐 그냥 영업하느라고 아마 월급을 집으로 못 가져왔다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빌려주니까 그 전에 이제 지점장 되기 전에 증권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상당히 어머니한테 줘가지고 그것으로 이게 돈놀이도 하고 논도 장만해가지고 그걸로 번 돈인데도 어머니가 가서 생활비 좀 1년만 대달라고 지점장 하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줄 순 없지 해가지고 그때 시중이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다 하면은 뭐 10% 15% 그럴 때입니다. 그 시중 이자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공짜는 없다. 모자간에도 거래할 때는 계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 줘야 되고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불어나는 거니까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돈을 얻으면 부채, 빚은 노예계약서를 맺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역시 또 그때 계기로 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어머니가 가르쳐요. 호랑이, 역시 호랑이를 낳죠. 호랑이 어미가 호랑이 새끼를 기르죠.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의 생존율은 의외로 낮다고 합니다. 새끼가 생존할 확률은 한 20% 안팎. 가젤이라든가 이 사슴이라든가 호랑이에 쫓기는 동물이 오히려 초식동물이 생존율은 높다고 합니다. 40%.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건 없습니다. 호랑이 새끼로 크는 거, 그것도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사냥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자간에도 거래에는 가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공짜는 없다는 것을 톡톡히 배우게 되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는 아마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벌어준 돈인데 그걸 종잣돈을 해가지고 번 돈을 다시 아들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쳐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아마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을 거래.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이따가 자녀한테 다 돈 뺏깁니다. 왜? 자녀가 부모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부모 돈은 공짜라고 부모가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도와준 것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박현주의 어머니는 미래의 셋을 역시 태생할 만한 그런 참 호랑이 교육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한때는 뭐 미국에서 타이거맘 해가지고 중국 여자들이 그렇게 타이거맘으로 불렸는데 우리나라도 타이거맘도 있고 라이온맘도 있고 헬리콥터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역시 머니맘. 박현주의 어머니는 뭐니 해도 머니는 중요한데 이거 공짜는 없다 하는 걸 가르치게 됐죠. 역시 어머니한테 배운 것보다도 자기 투자로 또 자기한테 투자. 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뭡니까? 자산 투자, 자식 농사, 자식 투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자기 투자가 중요해요. 아까 20대들 뭐 한 55%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돈에 투자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 투자해야 할 때죠. 역시 전공이 고대 경영이니까 이 투자와 밀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투자의 중요성. 투자 시장은 투자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그런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귓속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백형 할머니 투자의 고수 찾아가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서입니다. 독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서정주의 시가 있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거 패러디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독서였다. 자기가 공부는 잘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도 독서에 그것도 미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관심 없는 분야가 없이 그래서 투자의 달인들은 대개 수학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인문학자라는 사람이에요. 사회학자라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현주는 그런 쪽에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튜브를 틀고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왜 유튜브로는 안 되냐? 독서 저서에 나오는 그 지혜가 훨씬 더 정제된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는 비의도적 수용이기 때문에 머리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의도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독서는 의도적 문화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를 의도적으로 써야 돼요. 일부러 읽어야 된다고요. 쓰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읽는 것은 적극적 수용이에요. 수용 미학이라는 것도 있죠.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창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머리가. 의도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렇게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공부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를테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건 오래된 책인데 미래학 책이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학문을 높게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전망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은 그것도 저도 이제 제목 가끔 썸네일 보는데 거의 95% 이상이 다 틀려요. 미래 한 달 뒤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미래를 안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을 모른다 하더라도 큰 메가 트렌드, 이거를 매크로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게 공부를 해야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뭐랄까요, 상상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벌레처럼 읽는다고 하잖아요. 조지 소로스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 세계적인 투자가들, 저는 사실 투자 안 합니다. 사람은 투자 조금 하는데 투자 안 해요. 저는 투자 안 했는데도 저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소로스나 버핏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평전을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책 벌레입니다. 소로스 같은 분 학자예요, 학자. 버핏 같은 사람은 문자 벌레예요. 문자 중독자라고요. 영상 중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 잘하려면 스크린은 다이어트를 하고 독서는 과식을 하라. 그걸 누가 증명했나? 박현주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독서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위대한 스승에게 배워야 되지. 대학 강단에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론하는 거지.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려면 현장에서 배워야 되죠. 장하선이 고려대 경영과 출신인가요? 그 친구가 투자해서 성공했나요? 무슨 소득주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그렇게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이 아닌, 어찌 보면 환상적인 그런 이론 정책을 편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강한 데 비해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실제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누가 길렀냐? 박현주는 길렀다는 거예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우라? 최고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라는, 현장의 고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실전 쌓아서 어릴 때 창업했는데 실패. 다시 취업해가지고 취업시장에서 성공한 다음에 39살에 97년에 창업했더라고요. 지금 한 25년 됐나? 이거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97년에 저도 39살, 40살 되는 해에 학원을 차렸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IMF 와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는 기회의 얼굴을 쓰고 온다. 기회라는 마스크를 쓰고 온다 하는 게 박현주의 얘기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의 투자 철학은, 나는 동문 정치 회사에서 지금 아마 15,000명 안팎 되겠죠? 미래에셋이. 그런 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고사회, 연출사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절단해야 제대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투자 없이는 성장 없다. 혁신, 20주년 기념사를 들어보니까 혁신, 또 혁신이더라고요. 슈페트의 혁신을 강조하더라고요. 혁신의 일상화, 신화와 혁신의 반복. 그래서 그 자신이 뭐 펀드, 뮤추얼 펀드, 중국 투자, 해외 투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유명하잖아요. 혁신, 또 혁신. 그리고 그의 투자 철학은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배당 온다든가, 자기 뭐 수익 난다든가 하면 기부하고 또 기부하잖아요. 장학사업에.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기부를 베풀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그럼 키우는 건 뭐냐?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럼 고객들에게 장사하는 건 뭐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가꾼 대로 거둔다는 이 동사꾼 아버지 어머니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박영옥이라는 사람인가 더 있던데, 여기 이 사람 또 장수 사람이던데, 그 사람도 어머니가 키웠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주식농부, 농사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좀 지긋하게 기다리고 투자를 하면 심은 듯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고객 신뢰가 최고라고 하는데 참 고객도 못 믿고, 그 투자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 그렇고, 이게 불신이 팽배해서 참 투자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아마 50대 넘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던데, 그 사람들에게는 투자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겁니다. 60대 넘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하면 자기한테 투자하고, 자기한테 투자하는데 가시적인 것만, 돈만 투자합니까? 정도 투자하고, 신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할 건 많으니까, 전 그래서 늘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고, 경제교육도 제대로 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고. 저는 돈을 기부할 거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가진 자산, 지식 근로를 하잖아요. 지식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그리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